안녕하세요. 카카오 메이커스 에디터 크리스토퍼라고 합니다. 저는 커머스 컨텐츠의 두 구성 요소, 이미지와 텍스트 중 텍스트를 맡고 있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올해 8월 메이커스에서 글쓰기 가이드를 제작한 후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금융이나 통신이 아닌 커머스 여행에서 이런 식의 라이팅 가이드를 만들고 관리하는 경우는 아시다시피 드물죠. 그런데 메이커스에서는 이걸 왜 만들었는지 이유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메이커스를 처음 접한 분이 꼭 한 번은 내뱉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거 다 누가 쓰는 거예요? 스크롤을 빼곡히 채우는 빅카드와 다양한 탭, 호기심이 생겨 누르면 더 많은 글이 이어집니다. 특이한 건 그 흔한 할인, 특가와 같은 문구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 문장을 다 누가 쓸까요? 에디터는 물론 MD, 기획자, 디자이너, 마케터까지 70여 명이 넘는 메이커스의 거의 모든 크루가 씁니다. 그런데 이들이 적은 문장에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안정적인 사용자 경험은 포기해야겠죠. 매번 말투나 화법이 달라지는 사람과 대화하면 불안해지듯이요. 이토록 많은 화자가 일관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선 먼저 일관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고객이 프로덕에 어떤 화면을 보든 동일한 상대와 대화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요. 안정된 서비스 퍼스널리티, 덜컹거리지 않는 서비스 경험은 메이커스와 같은 큐레이토리얼 커머스의 더욱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이죠. 앞서 잠시 보여드린 메이커스 보이스 앤 톤 가이드라인은 그래서 나온 튜토리얼이고요.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는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바로 서비스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에 우리의 목소리는 어때야 한다는 비전이 녹아있죠. 메이커스의 경우 지난 발자취를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재고였습니다. 상술컨대 메이커스는 제조업의 군더더기를 덜어내려는 비전을 품고 출범했습니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만들어 재고 비용을 줄이고 그 공간을 양질의 신제품으로 채운다. 나아가 건강한 제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표였어요. 외적인 혜택이 아닌 제품에 집중해 말을 건네는 우리의 화법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왔죠. 우리는 메이커스의 히스토리에서 좀 더 구체적인 보이스 지침을 얻기 위해 우리의 핵심 가치를 담은 5가지 단어를 추려보았습니다. 믿을만한, 신선한, 간결한, 함께하는, 그리고 지속 가능한. 그리고 이를 인격화한 인간 메이커스, 김명성 씨라는 페르소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써야 할까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앞단의 내용만 본다면 이런 문답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히스토리아 5가지 단어, 페르소나는 체크리스트 역할을 할 수는 있어도 뭘 어떻게 쓸지 가르쳐주진 않으니까요. 결국 실무진에게 필요한 건 메이커스다운 보이스, 메이커스다운 글쓰기를 위한 스타일 가이드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5가지 관용어를 5가지 상위 원칙으로 풀어보았습니다. 각각의 원칙마다 하위 원칙과 실제 사례가 따라붙죠. 이 원칙을 따르는 것만으로 메이커스의 핵심 가치가 자연스레 드러나길 바랐습니다. 첫 번째, 메이커스다우려면 고객에게 신뢰를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뢰를 준다고 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쓴 건 신뢰는 고객의 몫이기 때문이에요. 메이커스에선 주문한 제품을 받아보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리는데요. 그럼에도 이곳에서 구매했다는 건 고객이 큐레이트된 제품을 알아보는 안목을 갖췄다는 뜻이겠죠. 그 안목을 믿고 제품을 선보이는 이유를 정직하게 설명한다면 고객의 신뢰가 절로 따라올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믿을 만한 메이커스를 만들기 위한 상위 원칙은 몇 가지 하위 원칙으로 이어지는데요. 먼저 합쇼체가 표준, 해여체는 예외입니다. 합쇼체를 쓰면 어투에 공신력이 생기면 문제는 정갈해지죠. 해여체는 감성 소구가 필요한 제품에 부분적으로 활용합니다. 또한 과장 없는 말씨로 제품을 소개합니다. 어투를 과장하는 대표적인 장치로는 느낌표가 있죠. 느낌표가 붙으면 어떤 문장이든 감탄문이 됩니다. 공격적인 광고성 문구도 되도록 쓰지 않습니다. 놀라운 가격 같은 표현처럼요. 현금성 혜택을 과하게 어필하면 제품이 가려지기 때문이에요. 또한 되도록 긍정적인 말꼬리를 쓰면서 비교를 피하는 것 또한 제품의 본질을 전달하려는 일환이죠. 이 제품이 어디가 다른지 담백하게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갈게요. 메이커스는 고객의 발견을 돕습니다. 왜냐면 메이커스는 검색이 아닌 발견형 커머스이기 때문인데요. 좋은 제품에 대한 고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궁금증을 충분히 풀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예로는 말 그대로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본인의 지식에 공백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면 메시지 자체에 집중하게 되죠. 다음으로는 제품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클래시에 가까운 상품 카피는 많은 경우 구체성을 결여한 성의 없는 묘사에서 비롯하죠. 예컨대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완성하다라는 표현처럼요. 블루라이트 차단 환경 하나가 정말 작업 환경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대신 그 제품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전달해 보세요. 손톱깎이를 예로 들자면 하나의 철판을 저 만들었다든가 실리콘 캐처를 썼다는 사실보다 힘이 덜 든다든가
손톱이 튀어나가지 않는다는 문제 해결력이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문 용어가 난무하는 건강기능식품이나 테크, 뷰티 제품은 정보를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대신 원리를 충분히 이해한 뒤 제품 효용을 고유 명사보다 먼저 써보세요. 팩트보다 고객이 체감할 가치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원칙, 메이커스는 고객의 시간을 빼앗지 않습니다. 간결함은 메이커스의 보이스와 톤, 그리고 메이커스다운 문장의 가장 주된 특징처럼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발화하기 위해선 먼저 뜻없이 공간을 차지하는 단어를 생략해야 합니다. 예컨대 만나다를 청유형으로 쓴 만나보세요, 뭐뭐 할 수 있습니다, 뭐뭐에 대해 혹은 뭐뭐를 통해 등등 아무 의미 없는 표현을 줄이고 그 자리를 구체적인 정보로 채워야 해요. 마찬가지로 중복을 피해야 합니다. 예컨대 천안에서 재배한 100% 국산배라는 표현에는 국내산이라는 함의가 2번 들어가 있어요. 천안에서 재배한 배라고 쓰면 됩니다. 피동형이나 사동형 문장을 지향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뭐뭐 된다, 하게 하다 대신 바로 뭐뭐 하다로 써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소개할 원칙은 위에서 언급한 세 원칙만큼 도드라지진 않지만 꼭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네 번째 원칙, 고객의 감수성을 존중합니다. 고객을 소비자가 아닌 인간으로 대하며 그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구매 후기 덕에 제품이 나아졌다면 고객의 몫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하루에도 사건 사고가 여러 터지곤 하는 요즘, 객관적인 사실을 명시하더라도 고객이 어떤 표현에 반응할지 섬세히 살펴야 하죠. 또한 고객이 주시하는 사회적 사안을 살피는데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메이커스다운 보이스의 다섯 번째 원칙은 고객에게 사회적 가치를 가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서 메이커스가 소셜 임팩트 조직에서 시작했다고 언급했다시피 메이커스의 최종 목표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다만 이 과정에서 고객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생태계 구성원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육질을 강조하려고 아직 출산하지 않은 어린 암소에서 고기를 얻었다는 문장이 그러하죠. 또한 남성적, 여성적 등 성별의 특성을 고착화하는 젠더 스테레오타입은 피하고 있습니다. 여성적인 실루엣이나 남성미와 같은 표현 없이도 충분히 제품의 특정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만 녹색 이미지로 포장하는 그린워싱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거니즘 이퀄 친환경이라는 단순 고도를 피하면서 검증받은 사실 위주로 전달해요. 자, 5가지 원칙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건 UI지 한 글자 한 글자가 뭐가 중요할까 싶은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이러한 의문에 저는 한두 개의 유려한 문장이 아닌 모두가 일관성 있게 메이커스다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태가 더 중요한 목표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프로덕의 모든 터치포인트에서 동일한 보이스가 느껴질 수 있도록요. 이를 위해선 가이드라인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카피를 다루는 모든 크루와 노하우를 적극 공유해야겠죠. 제 이번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